우리 교과서 쓸 때 한 장 뒤에다가 책받침을 딱 껴놓고 이제 글씨를 쓰잖아요. 판판하게. 자기가 깜짝 놀라면 깜짝 놀란 것이지. 왜 깜짝 놀랐다는 사실을 말로 한단 말인가? 어서오세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보고 앞머리 뽕을 매우 볼륨감 있게 마셨네요 이랬는데, 근데 저 맨날 이렇게 매우 볼륨감 있게 만답니다. 무려 이게 아침에 말았던 머리예요. 하루 종일 갈 정도로 매우 강하게 말고 있죠. 무서운 얘기 해줘요? 읽어줘요? 아니면 얘기로 해줘요? 그냥 해줘요? 그러면 어제 다 하지 않은 나머지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할까요? 제가 고3 때 학교가 멀었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고1, 2 때는 그냥 새벽에 전철 타고 다니다가 3학년 되면서부터 학교 옆에 원룸을 잡았어요. 근데 그 원룸은 이제 새로 지은 곳이고, 그 다른 방에도 다 우리 같은 학교 학생들 아니면 거기 이제 우리 같은 재단이 같은 대학교가 있어요. 같이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가. 그래서 그 같은 재단의 대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는데, 첫날 얘기를 또 해야겠다. 첫날, 엄마가 이제 이사 첫날이니까 같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같이 자고 갈게, 이러고. 그래서 같이 잠을 자려고 불을 이제 끄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불 꺼 있어도 방 안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하얀 벽에 이따만한 시커먼 물체가 지나가는 거예요. 불을 켜봤죠? 이따만한 바퀴벌레인 거예요.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그래서 우리가 막 난리 법석을 치면서 그걸 죽였는지 못 죽였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집을 두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그 첫날 그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랬고, 이거는 근데 제가 하려는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동네에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많이 살아요. 동네가 좀 오래된 동네인 것 같더라고요. 왜 보면은 그 되게 언덕으로 이루어진 동네 있죠? 막 그런 곳이고, 집들도 이제 오래됐어요. 다른 집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좀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어느 날은 거기 원룸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각 층에 현관문이 있는데 그 현관문을 이제 철문을 딱 열면 그 안에 길게 약간 신발 벗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긴데, 그 긴 쪽 그 앞쪽으로 문이 하나 더 있고 긴 쪽 옆쪽으로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현관문 하나 안에 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신발장만 공유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옆쪽에 있는 방에 살았고, 그 앞쪽에 있는 방에는 우리 학교에 다니는 제 후배, 아는 사람은 아니고 하여튼 제 후배 2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자기네끼리는 또 자매예요. 고1, 고2 같은 학교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고3이었고. 근데 제가 아침에 학교 가려고 딱 나왔는데, 제가 더 일찍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때 되게 일찍 학교 갔어요, 맨날. 그래서 딱 나왔는데 그 신발장에 이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그래갖고 제가 바로 방에 뛰쳐 들어가서 그거 약을 가지고 와서 걔를 익사를 시켜서 죽였어요. 약을 가지고. 근데 약으로 죽였는데 그게 이제 약에 뒤범벅돼 있으니까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굿잡. 나중에 그게 다 말라야지 치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상태로 그냥 두고 저 먼저 갔어요. 근데 그날 학교 끝나고 와보니까 없어져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아마 그 동생들이 치웠는지 아니면 걔네가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치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걔네랑 저는 마주친 적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궁금하죠? 걔네가 치웠나? 그 집에 약간 슬픈 기억도 있어요. 그 집에 살 때 이제 저는
동물을 늘 키우고 살았거든요. 되게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집에서도 뭘 키웠냐면 고3이고 혼자 사는데 햄스터를 키웠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걔를 키웠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혼자 사니까 막 보일러를 아주 실컷 뗐단 말이죠. 실컷 뗐는데, 왜냐면 그때는 학생이니까 제가 뭐 낼 일도 없고 막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가스비가 어쩌니 뭐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맨날 방이 그 있죠, 찜질방처럼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맨날 막 그랬는데,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오면 일단 땅바닥에 이제 두꺼운 요를 깔고 그 두꺼운 요 밑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땅바닥을 즐기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햄스터도 좋아할 줄 알고 햄스터를 그 밑에 넣어줬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넣었다가 꺼내줬으면 햄스터도 따뜻해서 좋았을 텐데 까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일요일이었어가지고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빌려왔거든요. 만화책을 보다가 거기에다가 둔 걸 까먹은 거예요. 하고 나중에 꺼내봤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애가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딱 잡으면은 왠지 그 생물체의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딱 잡았는데 약간 털뭉치를 잡은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몸에 힘이 없어갖고. 그래서 그날 죽었어요. 결국에 몇 시간 있다가. 그래갖고 또 막 밤에 막 울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묻어줄 때를 찾았는데 그 동네엔 이상하게 화단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디 막 그 남의 빌라에 있는 그 조그만 화단을 파가지고 묻었는데 겨울이어서 땅이 또 안 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쑤셔가지고 쑤셔서 땅을 팠죠. 아, 고3이나 먹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미쳤나봐. 하여튼 그랬고, 그 일은 이제 또 제가 얘기하려던 그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햄스터 귀신이 나타난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고3이니까 매일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막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무려 혼자 사니까 또 음식을 챙겨 먹어도 얼마나 잘 챙겨 먹겠어요. 물론 이제 엄마가 일주일에 2번씩 오셔가지고 계속 반찬 넣어주고 가셨는데, 그래도 집에 사는 것만 못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자다가 그 집에는 땅에다가 이따만한 요를 깔고 잤었었는데, 자다가 하루는 그냥 왠지 기분상 방향을 바꿔서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90도를 돌려서 잤어요. 근데 잤는데 자다가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그래서 깼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저 발치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났어요. 좀 멀리 있었어요. 그때 소리가. 근데 그 소리가 아주 규칙적인 소리는 아니고 딱 제가 친 것처럼 누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박자 있죠. 그런 소리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나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그 무언가 소리 내는 그것이 있는 곳은 껌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커지는 것도 아니고 발에서부터 점점 저한테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점점 다가오면서 커지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제가 근데 가위는 눌렸는데 이렇게 눈알도 돌아갔고, 그리고 고개는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얼굴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왜 가끔 가다가 고개 잘못 두면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잖아요, 귀 같은 데서. 고개 이렇게 들었는데도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고개밖에 못 움직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결국 얼마나 커졌냐면 제 귀청을 막 때리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탁 막 이렇게. 그래서 그때 팍 박차고 일어났죠. 그러자 소리가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서는 이제 그날은 다시 잤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날 자는데 그 무슨 소리가 났냐면 그날도 이제 자다가 딱 깨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근데 발치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똑같았어요, 상황이. 그 부분은 C컴에서 안 보이고 소리는 계속 나고 이게 완벽히 규칙적인 소리도 아니고 사람이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박자로. 근데 그 소리가 또 똑같이 점점 커지고 이렇게 귀청을 막 때리면서 시끄러워지더니 제가 막 일어나서 깼어요. 벌떡 일어나서 앉았어요. 근데 이제 2번 그걸 겪으니까 연속으로 3번째 날이 됐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막 라디오를 안 끄고 계속 켜놨어요. 라디오를 계속 켜놓고 불도 켰어요. 안 자려고. 그리고 막 불도 켜놓고 막 앉아가지고 막 아마 뭐 책 봤나? 뭐 계속 딴짓을 했어요. 근데 결국 자기는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너무 졸려가지고 잤죠. 잤는데 그게 또 시작된 거죠. 근데 초점이 지금 어디 맞고 있죠? 아, 강아지 얼굴이구나. 아. 그래서 3번째 날에 그게 또 시작됐죠. 근데 3번째 날은 무슨 소리가 나냐면 그 말 있죠. 말이 하는 소리 있죠. 지금 말로 하기엔 좀 웃긴데 말이 내는 그 푸르르 거리는 소리가 또 발치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완전히 똑같았죠. 그 일을 또 겪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박차고 일어났죠. 그랬는데 3일이나 연속을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일째 집에 들어왔어요. 또 밤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혹시 요 방향을 90도 옮겨가지고 머리 방향을 바꿔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요 방향을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떻게 됐냐면 상태가 저기가 화장실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화장실 있는 쪽이 머리가 있는 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세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 혹시 어디서 그땐 잘 모르긴 했는데 혹시 이게 무슨 귀신 다니는 길? 막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요를 원상태로 해놨죠. 근데 그랬더니 그날부터는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오늘도 여기 그분 계신가요? 스파이 계신가요? 귀신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게 되죠. 그게 원래 그 화장실이 그 영계랑 통하는 문이라며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 길에 그 길목에 사람이 머리를 놓으면 이상한 현상을 그렇게 겪는다네요. 그래서 진짜 그거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믿게 됐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얘 왜 이렇게 화났냐고요? 얘 불독이잖아요. 이 빨간 이 불독 티셔츠 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티셔츠예요. 티셔츠계에서 원탑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침대 머리맡이 문에서 제일 멀게 놔야 된대요. 맞아요. 지금은 그걸 알고 그런 거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그 왜 현관문에는 그게 거울을 놓으면 안 된대요. 현관문하고 이제 딱 정면으로는. 그래서 왜냐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다가 튕겨져 나가서 못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렇다네요. 그리고 대신에 화장실 문 정면에는 거울이 있는 게 좋대요. 화장실에는 이제 나쁜 기운이 나오는 곳이라서 거울로 튕겨져 보내야 된다네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뒤로 저 계속 혼자 살면서 그거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침대 머리맡 이런 것도.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가비도 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렸었는데 그렇게 무서운 경험은 아니에요. 그냥 처음 겪은 이상한 일이었죠. 처음 겪은 가비였죠. 그때는 제가 원래 초딩 때는 되게 일찍 잤거든요. 우리 집이 9시에 소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규칙이. 저녁 9시. 그래서 9시가 되면 엄마고 아빠고 우리 애들이고 다 불을 꺼야 돼요. 그래서 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거든요. 재밌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때가 됐는데 그 수련회를 갔어요. 극기훈련이라고 그러죠. 극기훈련을 갔나 그랬어요. 그 요즘에는 수련회 그렇게 엄하게 안 한다며요. 요즘은 그거 그 애들 뭐 학대라고 그런 거 안 시킨다며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괜히 맨날 기합 주고 단체 기합 시키고 막 하루 종일 고생시키고 맨날 혼내고 그 교관들이 호랑이 교관들이 막 혼내고 벌 주고 그리고 담력 훈련이라고 막 그 무서운 곳 막 돌아다니게 하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그거를 했는데 그때 그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잤던 저한테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왜냐면 그 힘든 일정이 끝나고 방에 돌아왔을 때가 밤 11시였어요. 저한테는 그 시간에 눈을 뜨고 있다는 게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이제 애들이 막 단체로 막 자고 있잖아요. 자다가 제가 깼는데 왜 깼냐면 그 껌껌한 방에 원래 그 호랑이 교관들이 불 켜져 있으면은 막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불 다 꺼져 있었고 애들 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호랑이 교관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근데 그때 딴 애들은 자고 있었고 저만 자다가 딱 일어나서 그걸 봤어요. 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봤는데 그 호랑이 교관이 막 와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 깨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껌껌한데 무릎 꿇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죠. 근데 그 벌을 안 끝내주는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냐면 왜 팔 오래 들고 있으면 나중에 그 끼익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죠. 팔에서. 팔이 막 그 정도가 됐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으면.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아마 오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누워서 잤을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애들한테 막 물어봤죠. 야, 어저께 교관 선생님 들어오지 않았냐고. 그리고 애들이 안 들어왔대요. 꿈이었어요, 꿈.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들어왔는데 그때 저랑 별로 안 친한 애가 있었어요. 걔가 밤중에 저를 봤다는 거예요. 제가 밤에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걸 봤대요. 그래갖고 쟤 왜 저러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안 해준 거지. 그걸 봤다네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죠. 딴수련인데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때 이제 베티북이라는 캐릭터가 유행을 했어요. 그 베티북 아세요? 그거 슬리버킹 뭐라 그러죠?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저 어릴 때 그거 있긴 있었어요. 그 자면서 돌아다니는 거 눈 뜨고. 셀프 기합. 근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맞아. 목류병. 이제 수련회를 간다고 새로 추리닝을 맞췄어요. 베티북으로. 근데 그 당시에 베티북이 비싼 옷이었거든요. 모르세요? 그 외에 머리카락 곱슬머리인데 되게 짧은 곱슬머리고 눈 이따만하고 막 입술 이렇게 두껍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궁둥이 쭉 내밀고 있는. 그딴 게 왜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래서 베티북 추리닝을 딱 새로 맞춰서 입고 수련회를 갔죠. 근데 그때 중1이잖아요. 완전 애기잖아요, 애기. 근데 거기에 이제 교관들이 애들한테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잖아요. 그 마음대로 막 혼낼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교관이 있었는데 그 한 교관은 여학생들을 꼬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막 밖에 앉아가지고 막 기타를 치는 거예요. 기타 치면서 노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여자애들이 막 거기 몰려가지고 막 멋있다고, 그래서 막 무슨 공연하는 것처럼 막 걔네들이 막 몰려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진짜 남자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흘끗 보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제가 이제 혼자 막 돌아다녔거든요. 혼자 뭘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또 비상 계단으로 굳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뒤에서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쫓아온 거예요. 쫓아오더니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 비상 계단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막 저보고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막 이름 말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더라? 막 제가 그 되게 순진한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저를 갖다가 막 이렇게 옷깃을 막 쓰다듬는 거예요. 근데 쓰다듬는데 문제는 그 좁은 공간에서 제가 이렇게 벽에 있었고 걔가 이렇게 그 저를 감싸고 있는 그런 자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쓰다듬으면서 뭐라 그랬다? 하여튼 드립은 생각이 안 나요. 막 되게 개 같은 드립을 쳤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큰일 안 난 게 정말 다행이었던 거였어요. 하여튼 그랬죠. 아까 그 나쁜 놈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생각났어요. 완전 머릿속에서 없어졌던 기억이었는데. 나쁜 놈이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또 4학년 때 뭔 일이 있었냐면, 그 애기 때 초딩 때 무슨 그 성장판 다쳤나 안 다쳤나 그거 보려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촬영실에서 이제 거기 위에 판때기 위에 앉아가지고 막 무릎 펴고도 찍고 어떻게 막 다른 자세로도 찍고 막 이러는데, 거기 그 촬영하는 사람이 또 남자였어요. 젊은 남자가 이제 와가지고 저보고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서, 제가 그 위에 이렇게 딱 판때기 위에 앉아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끌어안으면서 선생님은 땡땡이 같은 사람이 참 좋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초딩한테. 미친 사람 아닌가? 생각해보니 그때도 큰일 안 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큰 트라우마가 안 난 게. 드드드. 그 밀폐된 공간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뭣도 모르는 어린애가 올 때마다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여자친구 못 만들까요? 하긴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뭐 이상한 짓 하려고 꼭 만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 어릴 때 목류병이 있긴 있었는데요. 실제로 목류병 때문에 다친 적도 있어요. 뭘 다쳤냐면, 제가 어릴 때 언니랑 같이 방을 썼는데 2층 침대였어요. 2층 침대인데 둘 다 2층에서 자고 싶어 했어요. 사실 요즘은 이제 다 큰 사람들은 어디 막 게스트하우스 가면 1층 쓰고 싶어 하잖아요. 편하니까. 근데 어릴 때는 둘 다 2층을 좋아했어요. 언니랑 제가. 그래서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침대를 썼어요. 제가 2층 했다가 언니가 2층 했다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2층을 쓰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류병이 있어서 밤에 자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그냥 뜨고 일어난 것처럼 눈을 뜨고 막 걸어 다닌대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막 그 냉장고도 열고 막 그런다네요. 그리고 말 걸면 막 대답도 한대요. 근데 이제 애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가서 자는 거예요. 다시 자라 그러면. 그랬는데 제가 2층에서
1층인 줄 알고 목류병 상태로 눈을 뜨고 딱 일어나더니 그 상태로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2층인데. 그래서 그대로 빡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턱이 팍 찢어졌어요. 여기 뼈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 밤중에 이제 응급실을 갔죠. 응급실에 가가지고 여기를 되게 많이 꼬맸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가 흉터가 크게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좀 푹 파여가지고 되게 신경 쓰여요. 하여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를 꼬매는데 그때 근데 기억이 나요. 초딩 때인데 초딩 또 그것도 되게 저학년 때였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저한테. 그래갖고 막 가가지고 거기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마취도 안 하고 꼬맸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이게 크게 찢어졌으니까 마취를 안 하고 생사를 그냥 막 꼬맸는데 제 얼굴 위에다가 초록 색깔 두꺼운 무슨 천 같은 거를 팍 덮더라고요. 근데 그 천이 여기가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그래서 수술 부위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그걸 덮고 막 꼬맸는데 아팠던 기억은 안 나요. 이미 다쳤을 때 뭐 아프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래 많이 다치면 또 아픔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남았죠. 그리고 또 이제 제 몸에 크게 남은 상처가 몇 개 있어요. 그렇게 말갈량이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그때 침대에서 떨어진 그날 이후로 저는 1층만 배정받게 됐죠. 강제로. 그래서 1층에만 잘 수 있게 됐는데 언니랑 사이는 되게 좋은데 투닥투닥 했나봐요. 어릴 때는. 그래갖고 또 이제 신경질이 났는데 이제 잤는데 신경질이 난 상태로 자면은 또 막 싸우는 꿈 같은 거 꾸잖아요. 근데 꿈에서 어떤 꿈을 꾸냐면 언니는 늘 저보다 피지컬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지금도 피지컬이 좋아요. 언니는 되게 튼튼한 타입이거든요. 저는 운동 못하는 타입이고. 근데 꿈을 꾸면 언니가 저를 때리고 튀어요. 근데 꿈이니까 저한테는 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반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자꾸 어디서 나타나서 때리고 또 쳐요. 그러는 꿈을 막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면서 일어나죠. 근데 막 그렇게 신경질 내면서 일어나면 언니가 위에서 자고 있는데 언니한테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있으니까 양발로 그 위층에 그 왜 나무로 돼 있잖아요. 위층의 바닥이. 그거를 양발로 막 차는 거예요. 그걸로 막 화풀이를 했었죠.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강릉에 있을 때 일이에요. 그때 살던 아파트 사람들이 서로 다 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친했어요. 그래갖고 아파트가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아까 이제 5층인데 아파트라고 이름 지어진 그런 것이죠. 근데 언니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모른다는 건 뭐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겠죠. 근데 그 아파트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친해갖고 모든 집 사람들이 가족 구성을 다 알고 있고 다 친해요. 그래갖고 제가 왜 학교에서 집에 갔는데 집 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요. 남의 집 그냥 들어가면 이제 그 남의 집 그 부모님이 저를 그냥 자기 자식처럼 챙겨주는 거예요. 막 간식 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 또 간식 먹고 막 뒹굴고 잠도 자고 막 이랬거든요. 왜 얘기했지? 그랬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남의 집 아기가 왔어요. 근데 그 아기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그런 아기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별로 안 그런데 옛날에는 아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아기랑 놀아주다가 집에 있는 어른들이 다 어디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기랑 저 둘만 집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걔한테 막 놀아주면서 막 걸음마 시켜주면서 왜 걸음마 시켜줄 때 그러잖아요. 이리 와 하면서 제가 막 뒷걸음질 치잖아요.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제 뒤에 뭐가 있었냐면 장롱이 있는데 그 장롱 앞에 그 책상 유리가 기대져 있었어요. 비스듬히. 근데 제가 뒷걸음 치니까 그걸 못 봤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뒷걸음 치다가 그걸 이렇게 건드렸나 봐요. 뭐 엉덩이나 어디로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게 빡 깨졌는데, 깨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저한테는 아무런 감각이 안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맨다리 무슨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맨다리였는데 이제 발이면 이게 양쪽 발이면 여기로 다리에서 물이 팍 쏟아져 내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이 팍 쏟아지고 발이 막 이렇게 어떤 물로 젖는 게 느껴졌어요. 딱 봤는데 피인 거예요. 제 피. 그래갖고 아마 그때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걸 본 거죠. 금방 오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오셔서 그걸 봐가지고 엄마가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막 수술을 했죠. 그때는 이제 엄마가 막 거기 응급실에 가서 성형수술 선생님을 막 찾은 거예요. 성형수술 선생님을 막 불러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막 간절하게 부탁을 한 거죠. 얘가 여자애고 곱게 자라니까 그 이제 흉 안 지게 신경 써가지고 이쁘게 꾸며달라고 막 간절하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진짜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살을 아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곱게 맞춰서 꾸며줬대요. 그리고 이렇게 꾸미고 이제 테이프로 그 완전히 쫙 붙여줬대요. 그래서 여기 흉은 지금 거의 안 보여요. 그 울퉁불퉁함이 거의 없어요. 신기하게도. 진짜 신경 써줬나봐. 그리고 또 흉이 있는데 인중에 흉이 있거든요. 인중에 약간 S자 흉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뭔 흉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어느 한쪽 눈에 그 여기 끝에 흉이 있어요. 이렇게 눈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그건 또 뭐였냐면 제가 강릉에 있을 때인데 강릉에 있을 때 이제 초딩 때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반에 이름이 김오기가 있어요. 김오기. 지금도 생각나는 그 이름. 김오기. 남자의 이름이에요. 뭔가 되게 까까머리였던 것 같아. 근데 이 김오기가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것 같은데 얘기 안 했나? 하여튼 제가 어릴 때 되게 그 정의로웠거든요, 성격이. 그래갖고 남자애들이 막 여자애 괴롭히고 이러면 막 가가지고 막 화내면서 막 혼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선생질을 했죠. 늘 유치원 때부터 그랬어요. 선생질을 했죠. 그래갖고 막 누가 개미 괴롭히면 막 가서 혼내고 사람 괴롭혀도 혼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김오기가 우리 반에 이제 코 흘리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걔를 맨날 놀려가지고 제가 막 걔를 또 혼냈죠. 그 김오기를. 근데 그랬더니 그 김오기가 그 다음부터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괴롭혔는데 막 진짜 맨날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제가 얼마나 싫었으면 지금까지 이름을 기억해요. 그래서 막 하루는 또 뭘 했냐면 멀리서 저를 이름을 막 불러요. 이름을 불러서 딱 쳐다봤더니 저한테 책받침을 던진 거예요. 그 옛날에 책받침 쓰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안 쓰는데 어서오세요. 그 책받침 있죠? 왜 막 코팅지 같은 거 돼 있고 그거를 우리 교과서 쓸 때 한 장 뒤에다가 책받침을 딱 껴놓고 이제 글씨를 쓰잖아요. 판판하게. 뒷장에 자국 안 나게 하는 용도예요. 그리고 이제 글자 안 묻어나게 하는 용도예요. 그거를 던졌는데 그게 여기 눈을 이렇게 딱 스치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흉이 났어요. 이렇게 일자로. 얼마나 위험했어요. 실명될 뻔했죠. 하여튼 그때 눈을 스치기만 했길 천만다행이죠. 김오기. 그렇네요. 늦게 오셨네요. 오늘 10시인데. 그리고 또 그런 적도 있죠.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때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어요. 고학년이 됐는데 제가 전학을 갔으면 사실 뭐가 문제야?
카메라 너 뭐가 문제야? 원래 전학을 갔으면 애들이 좀 자중하고 얌전히 있잖아요. 아, 좋아한 것 같아요? 그 자식이? 좀 이제 얌전히 지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눈치가 없어갖고. 그리고 왜 원래는 서울에 살다가 그 다음에 강릉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서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서울에 살다 강릉에 내려갔을 때는 진짜 학교의 대인기 스타가 됐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온 하얗고 이제 맨날 웃고 있는 여자애잖아요. 완전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애들이 맨날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서 막 그 과학실로 이동하면 저랑 같이 앉으려고 막 자기네끼리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나댔겠어요. 엄청 나댔죠. 나대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왔는데 저는 또 그렇게 계속 나대도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때는 이미 상황이 바뀐 거예요. 저는 까만 얼굴이 된 거죠. 강릉에서 올라온 까만 애. 근데 제가 또 그대로 나댔죠. 그랬더니 같은 반에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너 전화 갔으면은 그렇게 까불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조용히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랑 절친이 됐죠. 그 뒤에. 왜냐면 제가 그때 나대다가 어떤 남자애한테 찍혔어요. 근데 걔는 어떤 애냐면 되게 그 있죠. 약간 생긴 것도 좀 무섭고 막 왜 있잖아요. 폭력적이고 거친 애들 있죠. 맨날 그 남자애들끼리 막 주먹 쓰고 싸우고 막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인데 걔랑 짝이 됐어요. 걔랑 짝이었는데 걔 이름도 기억나는데 걔 이름은 안 쓸게요. 근데 걔가 막 어땠냐면 제가 그때도 또 선생질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왜냐면 걔가 맨날 교과서도 제대로 안 챙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범생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수업 시간인데 그 국어 시간이었는데 국어책을 안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얘가 책을 안 챙겨온 줄 알고 같이 보려고 이렇게 책을 딱 가운데다 놓고서는 여기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멀리 앉아가지고 그런 애들 있죠. 왜 자기는 막 다 큰 줄 알고 이렇게 멀찍이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뭐 하다가 걔가 뭐 아마 제대로 수업을 안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야 하고 또 계속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빡친 거예요. 근데 걔가 빡쳐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주먹을 때려서 제가 의자 밑으로 푹 쓰러졌죠. 그래서 다시 앉았는데 또 때렸어요. 3번을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렇게 세게. 의자 밑으로 푹 쓰러질 정도로 3번이나.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할아버지예요. 좀 변태 할아버지였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그걸 봤죠. 당연히 수업하다가. 그래서 그걸 보더니 저한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얘가 때렸어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자존심이 있는데? 저 막 아파서 눈물 나는데 꾹 참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니요? 이랬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더니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도 문제 학생은 무서웠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친해졌었죠. 그죠? 완전 폭력적이죠. 근데 제가 되게 클 때까지 뭘 잘 몰랐거든요. 되게 눈치 없고 막 순진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걔랑 짝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근데 걔랑 뭐 막 얘기하면서 뭘 하고 있었는데 뭘 하다가 제 손에 있던 어떤 물건이 이게 튕겨져 나가서 걔 다리 사이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 의자에 있는데 의자의 다리 사이로.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딱 잡은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걔가 저한테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는지 1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아, 거기는 중요 부위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또 전화 갔을 때 또 나대다가 또 남자애한테 얻어맞은 적이 있었죠. 어떤 일이었냐면 걔 말고 이제 또 다른 애예요. 그 다른 애는 어떤 애냐면 걔도 이름 생각나요. 폭력적인 그 남. 근데 그 다른 애는 이제 폭력적이고 인성 쓰레기는 아니었어요. 걔는 이제 선량한데 무서운 애 있죠. 왜 눈빛도 되게 착해요. 막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약간 이제 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존재. 그런 애였어요. 근데 제가 또 뭣도 모르고 걔한테 겁나 까부른 거예요. 어떻게 까부르냐면 그때 사회 시간에 탐구 활동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4명이서 4명끼리 이제 조를 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4명이서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네에 대해서 우리 동네 역사랑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서 뭐를 이렇게 막 다 같이 모여서 작성해 와야 돼요. 이렇게 막 신문처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4명 중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어요. 뭔가 되게 그 초딩 때도 이상하게 쿨한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여자애랑 이제 다른 애는 이제 아까 그 짱 같은 무서운 남자애랑 또 다른 애는 이제 사회 덕후예요. 걔는 사회 덕후 남자애인데 걔도 이름 생각나요. 다 이름 생각난다. 근데 이름을 말하면 좋은데 하여튼 그 사회 덕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죠. 4명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막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숙제를 하려고 어디로 갔냐면 그 다른 여자애 있죠. 윤정이라고 할게요. 윤정이네 집에 가서 그거를 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윤정이네 아파트로 갔는데 그 아파트 막 놀이터에서 놀다가 제가 그 무서운 애한테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무서운 애한테 야, 너 윤정이 좋아하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 무서운 애가 전속력으로 저한테 달려오더니 발을 걸어가지고 모래밭에 사람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날라갔어요, 그때. 그래서 쟤한테는 까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걔하고 완전 대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뒤로. 그래서 초등학교 땐 걔랑 진짜 한마디도 안 한 채로 그렇게 졸업을 했죠. 근데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 때 걔랑 같은 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각으로 또 왔네요. 왜 지각하셨어요?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걔가 같은 학교가 된 거죠. 근데 무려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근데 같은 반이 되면 사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마 반장이나 부반장이나 그런 거 중에 하나였을 건데 그래갖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 걷어야 되는 것 때문에 말 시키면은 이제 걔는 대답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이게 딱 행동만 해요. 행동만 하는 애였는데 그때는 둘 다 조금 컸기 때문에 이제 그 예전에 그런 이상한 기류는 없고 이제 뭐를 느꼈냐면 걔가 저한테 미안해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랬더랬죠. 나중에 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걔가 선량한 아이였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중학교 때도 걔는 약간 그런 무서운 애였어요. 더 커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전화 가가지고 어떤 짝한테 막 얻어맞고 그러고선 저한테 조언해줬던 그 여자애 있죠. 걔랑 이제 친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단짝이라는 존재가 생겼어요. 그 전에 저는 단짝이 뭔지도 몰랐고 왜 그렇게 둘이만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제 맨날 이제 몰려다녔죠. 사실 몰려다닌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애들 끌고 다니는 거 있죠. 대장. 맨날 대장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얌전하게 지내면서 그 친구랑 단짝이 된 거예요. 책 읽는 거 끝났죠. 그래서 단짝이 됐는데 근데 그때 저는 문화 쇼크를 느꼈죠. 어떤 거였냐면 맨날 걔랑만 팔짱 끼고 다녀야 되고 맨날 걔랑만 얘기해야 되고 다른 친구랑 막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단짝이라는 존재는.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맨날 학교 끝나면 그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막 같이 게임하고,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제가 저분 있죠. 반말 쓰시는 분. 제가 처음에는 좀 기분 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인스타에도 말투가 똑같아요. 원래 그런 말투를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풀었답니다. 그리고 막 화장실 가면 같은 칸에 막 들어가고, 굳이 그 좁은데. 그래서 그 좁은 칸에서 그 다른 애는 계속 말하고 있고 저는 막 그 볼일 보고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볼일을. 그리고 맨날 같이 다니면서 자기의 사소한 감정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섬세한 친구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감정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감정 표현이란 걸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왜 집에도 아프면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그 되게 말 없는 애였거든요. 집에서. 밖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 안 했어요, 맨날. 그래서 뭐 학교에서 되게 부당한 일을 겪었음에도 그것도 말을 안 해서 나중에 어른 돼서야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나가다가 아유 깜짝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완전 벙 쪘죠. 자기가 깜짝 놀라면 깜짝 놀란 것이지 왜 깜짝 놀랐다는 사실을 말로 한단 말인가? 이랬죠. 그랬는데 뭐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감정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아 깜짝이야 이런 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부당한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먼저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놀라면 욕을 먼저 하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그 되게 정의로운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성격이었죠. 완전 고지식하고 막 그런 타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학년 때 뭐를 시험을 쳤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어떤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약간 할머니? 되게 그 예민하고 까칠한 할머니 선생님이었어요. 많이 좋아해요. 근데 그 예민하고 까칠한 할머니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미움을 안 받거든요. 보통 이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상하게 저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뭔 시험을 쳤는데 제가 컨닝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 거를. 근데 저는 살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는 순수하니까 당연히 더 안 그러죠. 그래서 제가 컨닝 안 했어요 이랬더니 저보고 말대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말대꾸를 해 하면서 저 딱밤으로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닝 안 했는데요? 막 이랬죠.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딱밤으로. 진짜 억울했어요. 근데 그 얘기도 집에 가서 말 안 했고 그러니까 무슨 선생님이 그래요. 무슨 막 편견해가지고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학생을 그렇게 몰고 가면은 그 학생한테 어떤 나쁜 영향이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이야기는 제가 뒷이야기는 정말 오래 들어서 엄마랑 얘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때 지금은 또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성추행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 특별히 체육 선생님들이 더 그랬죠. 왜냐면 이제 활동을 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매 있잖아요. 이따만한 매 들고 다니는 거.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그 학생들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막 여학생들한테는 막 이렇게 가슴 막 이렇게 찌르고 막 이랬거든요. 혼내면서 막 이렇게 가슴 찌르고. 근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체육 선생님은 이름 말하고 싶다. 하여튼 그 체육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막 귀를 만져요. 귀를 이렇게 막 만지고 그리고 이제
수업할 때 제가 못한 게 있었어요. 뭘 못했냐면 띵트를 못했거든요. 겁이 많아갖고. 저 지금도 띵트는 못해요. 근데 아마 어쩌면 그때 기억이 너무 나빠서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띵트를 못해가지고 무서워서, 그리고 저는 키도 작았어요. 아마 제일 작았을 거예요, 그때. 근데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높이를 하니까 당연히 뭐 상대적으로 무서울 수 있죠. 근데 제가 그걸 못하니까 저한테 그거를 저만 그거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다른 학생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 말고도 그 선생님은 이제 저한테 이제 저를 미워하는 듯한 그런 이제 차별을 막 하셨거든요. 근데요, 제가 올해 엄마랑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뭐였냐면, 그때 엄마가 그 학부모 위원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학부모 위원들이 학교에서 막 그 토론하고 막 그러면서 학교 재정 같은 것도 다 이제 얘기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체육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사물함이었어. 사물함. 그게 왜 체육과 관련된 거지? 하여튼 사물함을 도입하자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교장하고 그 체육 선생님이 한 편을 들어서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네가 굉장히 비싼 값으로 들여오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반대를 한 거예요. 엄마도 정의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이제 반대를 하면서 엄마가 딴 데서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거를 거래를 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체육 선생과 그 교장의 비리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체육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게 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였어요. 그리고 초딩 때까지는 그런 게 유별나지 않았지만, 초딩 때는 왜 애들 공부 그렇게 안 시켰잖아요. 요즘은 또 모르겠는데. 저도 초딩 때는 뭐 딱히 공부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중딩 때부터는 이제 성적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딩 때부터는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되게 이뻐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만 그랬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 적 있죠? 저 수업 시간에 막 때렸던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가 때릴 때 그때 담임 선생님이 되게 비열하게 했잖아요. 제대로 대처를 못 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원래도 이상한 선생님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할아버지고 막 그 머리가 막 벗겨졌어요. 그래서 왜 바코드라 그러죠? 그 이제 반질반질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 몇 가닥을 이렇게 막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바코드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제가 왜 변태라 그랬냐면, 그때는 이제 우유를 받아서 먹었잖아요, 애들이. 급식처럼. 그래갖고 한두 시간 끝나면 아마 우유를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유가 하루인가? 하루 이틀 뭐 지나면 팽팽해져요. 하루 이틀은 아닌가? 하여튼 그 이제 교실에 놔두면 팽팽해지는데, 저는 그 팽팽해진 우유를 좋아한답니다. 왜냐면 그러면 던져가지고 터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 도중에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팽팽해진 우유를. 그래서 수업하다 말고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만지면서 지금 대사까지 기억나. 탱탱하고 막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잘 익은 여성의 유방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런 단어를 썼어요. 초딩한테. 아유, 지금 같았으면 뭐. 나 할 일 나 쓸 일인데. 근데 옛날 선생이 더 해요. 옛날에는 선생님 되기도 쉬웠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네들 완전 독재자였잖아요. 막 체벌도 완전 자유롭게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막 체벌했잖아요. 선생님들 막 수업하다가 화나면은 그 매로 때리는 정도도 아니고 막 발로 차고 막 짓밟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까 중학생이 됐을 때 그 무서운 애 있죠. 짱 먹은 애. 걔랑 같은 반일 때 얘긴데요. 걔랑 같은 반일 때 그 짱 먹은 애랑 친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는 이제 흔히 말하는 날라리였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날라리들이 선생님들한테 이쁨을 못 받잖아요. 근데 영어 시간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여자애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번에 다이얼로그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그 다이얼로그를 단원 끝날 때마다 그 단원의 다이얼로그를 줄줄줄줄 읊어야 돼요. 한 명씩 앞에 나가서 교탁 앞에서. 근데 그 애가 하필이면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막 그때 대놓고 그 애들 다 앉아있는데 다 앉아서 보고 있는데 막 대놓고 막 혼내면서 막 되게 모욕적인 말들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 들고 있던 모나미 볼펜 있거든요. 그 하얀색 까만색 그거 있죠. 그거를 갖다가 펜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로 애 볼을 막 팍팍 찔러는 거예요. 그 애 볼 여기 막 다 이렇게 상처나고 피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뭐 그랬죠. 그리고 옛날에는 막 그 선생님도 화나면은 뒤에서 대걸레 갖고 와 막 맨날 이랬잖아요. 그 대걸레 갖고 와서 그 대걸레 그거 아프잖아요. 그거 뒤에로 막 때리다가 부셔지는 일도 흔했고 얼마나 감정을 다해서 때렸으면. 그리고 아예 그 매우 튼튼한 나무로 만든 아카시아 나무 막 이런 걸로 만든 그런 매를 다 들고 다니고 막 그랬죠. 그나마 죽도를 들고 다니는 선생님들은 그나마 양반이었죠. 그리고 막 그 교문에서도 학생부 선생님들 막 있잖아요. 학생주임 선생님 막 있고 그리고 선도부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다가 막 10분? 애들이 늦어봤자 얼마나 늦겠어요. 막 한 10분 막 이 정도 늦으면 그 늦은 애들 이제 이름 다 적고 그 다음에 걔네들 운동장에서 막 다 같이 기합받고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일이 흔했었죠. 지금은 뭐 고작 지각 가지고 그렇게 할 순 없지만 그때 제가 한번 지각해봤는데 지각한 날이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각했는데 학생주임 선생님이 저를 되게 이뻐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대놓고 빼주는 거예요. 넌 저기 나가 있어. 이렇게 하고 다른 애들만 기합을 준 거예요. 대놓고 차별이죠. 근데 그렇게 했었죠. 그런 일까지 가능했던 그런 때였죠. 아, 당구 큐 때 구해온 선생님도 있어요. 아, 그것도 아주 튼튼하고 무겁죠. 근데 그건 너무 휘잉 해서 때리긴 안 좋을 것 같아. 휘잉 휘잉 척 휘잉 척. 총애를 받은 분리가 돼요? 당구 큐 때는 분리가 됐어요. 완전 몰랐네. 깡패들 부들부들. 진짜로 말 안 되는 애들한테 몽둥이 필요하죠. 맞아요. 진짜 있어요. 진짜 노답이 있기는 하죠. 좋은 선생님 없었냐고요? 뭐 나머지는 다 좋은 선생님들이었죠. 나머지 선생님들 다 좋았어요. 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들어갔죠. 근데 거기는 특목고였고 제가 성격이 그렇게 경쟁이 심한 거를 못 견디는 성격이잖아요. 이미 여러 번 보셨다시피 거기가 또 분위기가 그렇게 살벌해요. 그래갖고 제가 다니다가 무서워서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빡빡하게 살기 힘들어갖고 집에 와서 막 그랬죠. 저 자퇴시켜달라고. 그리고
왜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알고요. 그리고 저 혼자서 공부해서 검정고시 치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해서 수능 치는 게 훨씬 제 인생에 이득일 것 같다고 막 이랬죠. 그 고1짜리가. 근데 당연히 집에서 반대를 받았죠. 근데 저는 아주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출을 했어요. 학교를 안 나가고. 그래서 집에다가 편지를 딱 써놓고 나갔죠. 저 자퇴 시켜주실 때까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편지를 써놓고 가출했죠. 그렇게 가출해서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서 막 울면서 막 있었죠. 열람실에 앉아서. 근데 이게 문제는 학교 무단 결석이 되게 큰 어떤 이제 결함으로 남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몰라요. 하여튼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무단 결석을 3일인가를 했어요. 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때.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부모님하고 상봉을 했죠. 그래서 엄마가 막 울면서 그래 가출이 아니야. 그래 자퇴 시켜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랑 학교 담임 선생님이랑 이미 그 사이에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자퇴를 시켜주기로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다시 학교 나오라고 일단 학교 나오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무단 결석 다 없었던 일로 만들어 줄 테니까 학교를 일단 오래요. 계속 갔죠.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미술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미술 선생님이니까 되게 존경하고 있었죠.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자퇴 원서를 냈는데 그거를 제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거 당연히 알아봤으니까 그 접수 날짜가 언제까지인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날짜가 다 됐는데도 계속 접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부러 그 날짜를 놓친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됐죠. 참 스승. 과외할 때 과외 선생님이 이뻐서 공부가 안 됐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누나면 누나지. 과외 선생 누나가 뭐예요? 건방진 학생이었군요. 생긴 것보다 대담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나중에 저 졸업해서도 막 이메일로 계속 얘기 주고받았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연락 끊기긴 했어요. 옛날에는 또 지금이랑 다르게 그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가 않았어서 계속 이메일로만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샌가 끊기더라고요. 근데 과외 선생님이 예쁘고 막 잘 보이고 싶으면 공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고? 근데 이뻐서 공부가 안 될 정도면 뭐 수업 안 하고 계속 쳐다만 본 거야? 어떻게 근데 쳐다봐요? 수업하는데? 그리고 또 근데 좋아했던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많아갖고 다 꼽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나쁜 선생님들 딱 2사람 빼고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존경했거든요. 선생님을 일단 다 존경하고 봤거든요. 그랬어서 다 좋은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기억에 남는 어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법과 사회라는 과목 선생님이었거든요. 말투가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약간 괴짜였어요. 괴짜. 왜 이렇게 되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10번을 사시 2차를 응모가 아니라 뭐죠? 응시. 10번이나 사시 2차를 응시했다가 떨어지신 아주 그래서 법학 지식으로는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죠. 최소 10년은 공부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되게 괴짜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사적으로 막 대화를 안 하고 진짜 딱 들어오면 곧바로 수업 시작하고
다른 애들이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끝나면 이제 딱 나가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법과사의 과목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그때 그 교과서 보면은 진짜 엄청 조그만한 글씨로 모든 여백에다가 다 필기를 해놨어요. 별 뭐 시험하고 상관없는 그런 판례까지 다 써놨어요. 선생님이 그냥 얘기해주는 거면. 하여튼 그 정도로 좋아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그 학교가 언덕 위에 있어요. 되게 큰 언덕. 그래서 그 언덕을 내려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왜냐면 걸어가면 뭐 30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은 차를 안 탄다면 그 언덕을 버스를 타고 내려가요. 콩나물 시루처럼 다 실려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그 언덕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끝나면은 저는 그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걸어가는데 그 선생님도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시더라고요. 밤에. 그래갖고 막 끝나서 막 쫓아가서 막 말을 걸었죠.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 법과사의 과목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고 너무 잘 가르치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말을 걸었는데 그 뒤로 가끔 한 번씩 집에 갈 때 마주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맨날 막 가면서 무슨 친구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란히 같이 걸어가고 막 이랬던 게 기억나요. 친구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막 같이 걸어갔어요. 아 이거 무서워요. 째려봐서. 빨간 옷 잘 어울리죠? 제가 웜톤인가 봐요. 붉은 색깔 옷이 잘 받아요. 얼굴이. 오늘 또 초점 뺏겼어. 누구야? 의자? 오늘 왕리본도 했어요. 저 아까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법과사에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처음 배웠던 법 과목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최근에 로스쿨까지 들어가게 된 거였죠. 다 그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어찌나 꼼꼼하게 가르치셨는지 그게 그냥 약간 그 수능용 법과사회가 아니었어요. 진짜 막 그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의 특성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제 쓸데없는 거 다 가르쳐주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전 너무 좋았답니다. 핀 예뻐요. 그랬고 또 기억나는 선생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요. 제가 어릴 때 철이 좀 없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눈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젊은 여자 선생님인데 맨날 정장 딱 차려입고 정장 치마 있죠. 막 그렇게. 그리고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왜 막 그 무섭다는 게 예쁜데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인상 자체가 되게 그런 화 잘 내는 스타일이죠.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뭐 반장인가 뭐 시기를 했는데 이제 가면은 그 선생님은 애들을 그 차별하고 그런 걸 편애를 하지 않으려고 되게 그거를 잘 지키셨어요. 중도를. 그래갖고 막 저한테도 절대 막 이뻐하는 내색 안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저랑 이제 한 명 더 있어요. 그 남자애. 걔랑 저랑 반장 부반장을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제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이제 걔는 어떤 애냐면 온갖 사교육을 다 받는 그런 애였고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집에서 별로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근데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맨날 시험 기간 되기 전에 우리 둘을 딱 부르셔가지고 교무실에서 조용한 데서 막 뭐죠? 우리 반 평균이 뭐 떨어졌는데 너네가 힘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잘 해봐라 막 이러면서 막 완전 우리를 어른처럼 막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이 이상하게 무섭고 불편했어요. 아마 이쁘다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랬는데 제가 무슨 사고를 쳤냐면, 제가 중학교 때 간식에 아주 빠졌거든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하교할 때마다 거기 그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있어요. 문방구에 보면 막 온갖 사탕이랑 그런 간식거리 다 팔잖아요. 막 구워 먹는 것도 다 팔고. 거기서 진짜 맨날 막 하나씩 사가지고 교복 온갖 주머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하루 종일 먹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그래서 간식에 그렇게 미쳤었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무단 외출을 했어요, 학교를. 간식 사러. 밥 먹고 나서. 근데 진짜 아무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그때 제 단짝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야 우리 간식 사 먹으러 나가자 이러고서는 몰래 나간 거예요. 점심시간에 당연히 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학교 운동장이 그 나가는 길이 진짜 아무도 없고 완전 조용해요. 근데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조용한지, 왜 나가서는 안 되는지, 나가는 게 왜 무서운지 그걸 1도 모르고 그냥 나간 거예요. 막 룰루랄라 나가서 간식을 막 사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점심시간 다음에 수업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 수업시간에 지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린 거죠. 나갔다가 온 게. 밖에서 놀다가 깜빡한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을.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려갖고 그 얘기가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들어갔어요. 그 무서운 선생님한테. 그래서 저 그때 진짜 눈물 쏙 빠지게 혼났거든요, 교무실에서. 근데 제 단짝 친구랑 저랑 같이 있었는데 저만 그렇게 무섭게 혼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맨날 저한테 너 믿는다고 잘해달라고 막 그러셨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진짜 엄청 혼나고, 그래서 진짜 무서웠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내가 니네 그 무단 외출해서 그 걸린 기록 있죠? 그거 다 걸려서 이제 적혔잖아요. 그거 지워줄 테니까 거기 그 걸린 선생님하고 지각한 선생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었죠. 그 선생님도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무서워서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진 못했어요. 안 이뻐해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그 혼나고 그렇게 화낼 만한 큰 일이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근데 웃긴 게 저는 완전 남의 유리 닦기 전문이었어요, 맨날. 왜 그랬냐면, 초등학교 때는 그 교장 선생님 방 있죠, 교장실. 그 왜 학생들마다 다 맡은 일이 있어요. 그 모든 학생이 다 맡은 일이 있는데 매일 학교 나가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아침에. 근데 저는 뭐였냐면, 저는 교장실에 있는 교장 선생님의 유리를 깨끗하게 닦는 일이었어요. 사실상 굉장히 쉬운 일이죠. 할 것도 없고 맨날 깨끗한데. 그래갖고 그 칙칙이 뿌려가지고 파란 칙칙이 뿌려서 이렇게 마른 걸레로 닦고, 그 다음에 다른 마른 걸레로 닦고, 끝이에요. 끝. 그리고 막 그 손님 접대용 소파 같은데 먼지 앉았나 이렇게 마른 걸레로 이렇게 쓱 닦고,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장실을 맡았었죠. 그랬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중학교에서는 또 뭘 맡았냐면, 아마 그게 다 봉사활동 시간에 들어갔었나 싶기도 한데, 그때는 상담실의 유리를 닦았어요. 그래갖고 상담실이 또 자주 안 쓰이는 곳이잖아요. 요즘은 또 상담이 활성화됐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상담실에 진짜 아무도 안 갔거든요, 애들이. 지금은 또 왜 애들 정신과도 다니고 하니까 상담에 별로 거부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상담이란 걸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상담실에 들어가면 그 고요한 상담실인데, 거기도 또 똑같이 이제
칙칙이 뿌리고 이렇게 닦고 먼지 없게 하고 또 소파도 이렇게 쓱 닦고 그거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다니는 회사 중에 개인 비서를 한 적이 있죠. 그때도 맨날 책상 닦았어요. 남의 책상 닦아줬어요. 그래서 회장님 맨날 유리 칙칙이로 닦고 막 이랬었죠. 책상 닦기 전문. 하지만 제 책상은 절대로 닦지 않는. 지금 땡기는 음식 없어요. 요즘에 수업하러 가서 너무 맛있는 걸 얻어먹어서 그런지 감자탕? 해장국? 뼈 해장국? 북엇국? 동태찜? 설렁탕? 또 먹으라고 하면 다 먹고 싶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오늘은 뭐였냐면 프렌치 토스트 세트였어요. 그래갖고 되게 말랑말랑 엄청 촉촉하고 막 베리 같은 거 잔뜩 올려져 있고요. 메이플 시럽을 찍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도 있었냐면 아주 촉촉하게 한 에그 스크럼블하고요. 소세지랑 그리고 주스랑 같이 먹었죠. 너무 맛있었어요. 딸꾹질 자주 하죠. 제 생각인데 아마 소화 기능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막 배부르면 밥 먹다가 딸꾹질이 나면 됐다 이러고 그만 먹거든요. 배부르다는 신호여가지고. 순두부찌개도 좋죠. 근데 순댓국은 별로 안 먹고 싶어요. 먹는 얘기 할 때 아련해져. 그리고 어저께는 뭐 먹었냐면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가 이때만에 막 이렇게 눌러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속에 든 게 진짜 되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맛있은 거. 그리고 그 속에 들은 계란이 무려 반숙이에요. 그래서 그 맛있는 샌드위치랑 감자튀김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속이 별로 안 좋아서 별로 못 먹었어요. 그리고 막 샐러드도 같이 나오고 커피랑 같이 먹었었죠, 어제는. 그래서 어제 잠을 별로 못 잤나? 그리고 어제는 그것도 먹었잖아요. 그 밖에서 딸기 음료 먹었죠. 파 땡땡땡에서 딸기철이 끝나가니까 눈빛이 초롱초롱. 아마 인스타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딸기 음료. 그거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밑에는 녹차 라떼 같은 거고요. 위에는 딸기 갈아놓은 즙? 스무디?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맨 위에는 딸기 그 아이스크림이 얹어져 있어가지고 먹을 때 추워 죽을 뻔했죠. 먹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진짜 추웠죠. 제가 맨날 먹는 것만 올렸어요?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완전 몰랐다. 제가 먹는 걸 얘기하고 올리고 자랑할 때가 재밌어요. 사는 낙의 최고는 맛있는 걸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일하고 살죠. 오늘은 또 무슨 수다를 떨었는지. 또 11시가 됐어요. 수다 2시간 떨었어요. 제가 이거 생방송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긴 거 있죠? 뭔지 아세요? 제가 전에 아랫집 사람들이 그 아랫집에서 이 방 쓰는 사람이 아침 8시 정각에 알람이 울린다 그랬잖아요. 진동. 드드드 이거. 근데 그 진동을 몇십 분씩 안 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진짜 짜증나거든요. 제가 안 자고 있어도 일어나 있어도 그 소리가 계속 나면 되게 짜증나요. 근데 제가 밤에 맨날 이렇게 떠드니까 이게 말소리가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리는데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고 그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나 봐요. 그래서 저번에 막 저 생방하는데 벽을 막 차더라고요. 근데 벽을 막 차더니 이제 이 방에서 안 자요. 이제 아침에 알람이 안 울려. 딴 방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대박이죠.
그 사람은 일찍 자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밤에 떠들면 싫은가 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일찍 자는 사람이 왜 아침 8시에 일어나질 못해서 알람을 못 끄냐고요. 왜 그렇게 잠이 많냐고요 도대체 사람이. 퇴마 성공. 그러니까 웅얼웅얼 이렇게 들리잖아요. 뭐라고는 하는지 몰라도. 왜 뜨끔해요? 잠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사람이 곰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잠을 많이 잘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했으면 일어나서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끄냐고요. 아니면 못 일어날 거면 알람을 좀 늦게 맞추든가. 그렇게 막 2, 30분씩 늦게 일어나도 되는 거면. 왜요? 내일도 해요? 근데 저 진짜로 마음은 맨날 하고 싶거든요? 안 돼! 또 뺏겼어. 정말 마음은 맨날 하고 싶어요. 근데 편집할 시간이 모자라고. 그리고 제가 생방송으로 떠들 때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반드시 편집본을 올리고 생방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편집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목청이 쉴 시간도 필요해요. 맨날 하고 싶은데 관종이라서. 아, 그리고 아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마 지금 구 책임녀 예니밍 채널 가시면 생방 다시 보기가 다 없어져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뉴 예니밍에 편집본을 올리면 편집본 올린 다음에는 그 생방 다시 보기를 지우려고 해요. 왜냐면 뉴 예니밍에서 구 예니밍으로 구독자가 이동하고 있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구 예니밍을 점점 없애버릴 생각입니다. 제 최종 목표는 뉴 예니밍을 통해서 생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 거기 원래 있던 컨텐츠는 그냥 놔둘 거예요. 옛날 거고 제가 그거 기억이 안 나서 하나씩 다 보면서 이상한 말 했나 안 했나 그거 확인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놔둘 거예요. 옛날에도 진짜 흑역사 많았거든요. 아프리카 할 때 그때 진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는데 이상한 소리 많이 했는데 다 지워야 되는데 근데 아깝더라고요. 그 옛날 모습과 저의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 옛날 모습이 지워버리면은 그거는 다시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성격 나온 김에 제가 아는 쓰레기 성격 있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아는 쓰레기 성격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쓰레기 성격이었으면 제가 진작에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쓰레기는 한 명도 없네요. 아, 유튜브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본 거 중에 되게 오늘 좋은 꿀팁을 알아냈어요. 왜 밖에 가면은 괜히 저를 특정 사람을 되게 까는 사람 있죠. 안 까는 척 하면서 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웠어요.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세요? 자꾸 돌려서 저를 까거나 아니면 대놓고 자꾸 저만 깐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래요. 너 되게 나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관찰한다? 너 나 좋아해? 이렇게. 대박 좋지 않아요? 진짜 꿀팁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수 쳤어요, 보면서. 고백해서 혼내주기. 저 오늘 꿈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오늘 아무도 꿈 얘기 해달라고는 안 했지만 그냥 할게요. 제가 오늘 꿈에서
산책을 하다가 어떤 동네에 있는 동산을 올라갔어요. 산책하다 보면은 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갔는데 그 꼭대기에 딱 도착하자마자 주변에 둘러보니까 주변에 사방팔방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냥 풍경이 아름다운 게 다가 아니라 딱 타이밍이 완벽하게 노을이 완전 핑크색인 거예요. 엄청 예쁘게 핑크색이었어요. 그래갖고 꿈에서 막 탄성을 지르면서 찍으려고 이제 폰 카메라를 딱 켰죠. 네, 딱 켰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꿈에서 동행이 있었어요. 동행은 저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동행이 굳이 제 앞에 가서 손을 딱 들고 카메라를 이렇게 딱 들고 찍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찍으려는 그 각도에서 찍으려면 저 손이 치워져야만 찍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를 찍을 수는 없었어요. 딱 거기가 예뻤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제 앞에다가 이렇게 딱 폰을 이렇게 들고 찍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에 다 잡히게. 그래갖고 제가 비키라고 계속 말했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비키고 계속 거기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자기 사진을 다 찍고 손을 딱 내렸는데 그때 찍으려고 보니 이미 그 아름다운 핑크색 풍경은 사라지고 날이 어둑어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받기라도 하려고 어떻게 찍었나 봤거든요, 갤러리를. 못 찍은 거예요, 근데. 아니, 사진을 잘 찍어야지 받잖아요. 사진을 너무 못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받지도 못했어요. 너무 억울한 꿈이었죠. 화가 나고. 노을이 금방 지나가니까. 꿈 얘기 재미있어요? 앞으로 꿈 얘기 잘 기억해놨다가 해야겠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예니밍에서는 꿈 얘기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유독 생방송 자체를 오전에 했잖아요. 매일 아침 10시인가 11시인가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주 꿈꾸냐고요? 저 매일 꿈꿔요. 매일 꿈꾸는데 꿈은 매일 꾸는데 아침에 막 정신없이 바쁘게 일어난 날은 꿈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매일 꿈꾸고 막 꿈도 여러 개씩 꾸는데 아마 자주 깨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해요. 나긋나긋. 근데 맞아, 흉터 얘기. 뭘 했는지 기억을 잘 해놔야지 나중에 그 썸네일 만들거나 제목 쓸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맨투맨 왜요? 왜요? 불독 때문에 부담스러우신가요? 무슨 의사예요? 귀여워요, 옷. 제 최애 맨투맨이랍니다. 제가 어디 처음 가는 장소인데 그곳을 자주 가야 된다 하면 첫 번째로 갈 때는 늘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징크스가 있어요. 자주 가야 되는 곳이고 처음 갈 땐 무조건 이 옷을 입어요. 만약에 이 옷이 안 되면 저 한번 입었던 빨간 원피스 있죠? 그걸 입죠. 누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채널을 홍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채널이 커져야지 저도 뭐를 주최할 수 있잖아요. 이벤트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화장실 급해서 이제 어차피 슬슬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약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요? 이거? 옷!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진짜. 제가 인상이 되게 만만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빨간 옷을 입나 보다. 처음으로 가는 장소 갈 때는.
근데 왜 사람들 편집본 안 보고 다시 보기 봐요? 근데 저라면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저라면 편집본을 볼 거거든요? 왜 굳이 다시 보기를 보지? 그 몇 시간짜리를? 그 막 공백 시간도 있잖아요. 생방송 보면은. 정전도 되고, 별 재미없는 잡스러운 말도 다 하는데, 왜 그걸로 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들은 근데 여기 생방송 참여하고 나면 안 보죠, 다시. 편집본이든 생방 다시 보기든 안 보죠. 그러면 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다. 아, 편집은 뭐가 잘려나간지 몰라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제가 자르고 싶은 걸 자르는 건데, 근데 굳이 안 자른 걸 보시는 거는 뭐야? 예뻐요? 고마워요. 뭐예요? 예님이 옛날에 너무 귀여우셨는데 지금은요? 지금은요? 귀여우셨는데 그 다음 뭐예요? 아, 다시 보기 봐요? 근데 보면은 제가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편집한 편집본은 진짜 사람들이 되게 조금밖에 안 봐요. 근데 생방 다시 보기는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성숙하다니? 지금은 성숙하구나? 아, 채팅이 좋아서? 아, 그치. 다시 보기로 보면 유튜브 채팅에 올라오죠, 같이. 하긴 그거랑 같이 보는 게 또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솔직히 예니밍을 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니까는 뭐 그렇다고 쳐도 솔직히 예니밍 왜 보시죠? 재미없지 않나요? 책이나 읽어주고 뭔 별 재미없는 잡스러운 얘기 다 하고 신변 잡기적 대화. 옛것이 좋은 것이요. 그건 왜 나왔어요, 근데? 아, 구예니밍이 더 좋다 이런 건가? 이건 무슨 말이야, 또? 나는 외로워져. 오늘도 번역을 번역체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아, 랜선 집들이요? 이거 카메라 띄어갈 순 없으니까 랜선 집들이는 제가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 정도면 되겠죠? 엄마 아빠의 집 초상권 침해 이런 건 아니겠죠? 너무 길면 제가 편집하기 힘드니까요. 오늘은 이만 가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머리 꼬불꼬불하게 잘 돼 있었는데 왜 이따위로 변했을까요? 대걸레 같아, 대걸레. 대걸레 머리. 그래요, 괜찮으면 그럼 이제 가볼게요. 뭐 마무리까지 보셔야지 안 찜찜하다고 하셨으니까 계실 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쉬세요. 아, 왜 이렇게 쿨하게 보내주세요. 섭섭하게. 쉬세요. 알겠어요. 우리 내일을 준비합시다. 님들아, 잘 자요. 고맙다고요? 제가 고맙죠. 오늘 참여해주시고 같이 얘기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내일 모레 금요일날 생방으로 만나요. 내일은 편집본으로 만나요. 그러면 읽는 거 아니지. 그러면 얘기하는 예니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습.